한때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부러워하며 모델로 삼았던 나라, 깨끗한 자연과 탄탄한 복지로 지상낙원이라 불리던 캐나다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나라가 어쩌다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도달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결국 문제는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 경제를 파멸로 몰아넣은 부동산 중독과 생산성 침체,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인재 유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겪고 있는 진통은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캐나다의 몰락입니다. 한때 미국보다 안전하고 유럽보다 풍요롭다던 캐나다가 왜 지금 집값 폭등과 산업 공동화로 신음하고 있는지 그 뼈아픈 실책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모델의 붕괴가 전 세계 선진국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이민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왜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죠. 이야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이 주택시장 붕괴로 처참하게 무너질 때 캐나다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엄격한 은행 규제 덕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을 피했고 중국의 자원 수요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하지만 이 행운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출 때 캐나다 역시 금리를 최저치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멀쩡했다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대신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소득이 2배 오를 동안 집값은 4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평범한 집 한 채를 사려면 한화로 14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수준이죠.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독립조차 꿈꿀 수 없게 되었고, 사회는 부모 은행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 전체가 부동산이라는 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나 제조업에 가야 할 투자 자금이 모두 아파트와 콘도 건설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GDP 대비 주택 부채가 100%를 넘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집을 사기 위해 낸 빚이 더 크다는 기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부동산 중독은 결국 국가 생산성 침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문화와 시스템이 매우 비슷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30%나 떨어집니다. 캐나다 노동자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신 로봇이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다 빠져나가니 노동자들은 낡은 기계와 구식 시스템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벤처 기업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값이 오르는 부동산이 훨씬 매력적이었겠죠. 결국 캐나다에서는 블랙베리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가 세금을 들여 키운 최고의 인재들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토론토에서 받는 연봉보다 실리콘밸리에서 받는 연봉이 2배나 높은데 정작 집값은 캐나다가 더 비싼 기막힌 현실 때문입니다. 매년 졸업하는 최고의 인재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교육비는 캐나다가 내고 그 결실은 미국이 가져가는 인재 역조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한 전문의들이 더 높은 연봉을 찾아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며 캐나다 내부의 의료 서비스마저 붕괴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들어온 부자들은 현지 주택을 싹쓸이하며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고 저숙련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주권 장사를 하는 급조된 사립대학들이 난립했고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을 감당하지 못한 주거 공급 부족으로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결국 이민자도 원주민도 모두가 불행해진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캐나다는 금융위기 이후에 호황에 취해 부동산 거품을 방치했고, 이는 세대 간 부의 불균형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쏠리면서 국가 생산성이 미국 대비 30% 이상 추락했습니다. 셋째, 높은 주거비와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한 핵심 인재들의 대규모 미국 유출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사임과 함께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리더십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고 직업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며, 무엇보다 부동산을 투자 상품에서 거주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복지가 줄어드는 경험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영원히 선진국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우리 사회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에 갇혀 미래의 혁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캐나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생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